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찾아오게 되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풀려서 어디 딱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요즘 출퇴근길 보면 그래도 공원에 사람들이 전보다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기분 좋은 날씨가 지속이 되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이 지속이 되면서 3만 달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약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에서 메이저 코인 다수가 비트코인 조정의 영향으로 약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리스트 특약 애널리스트 진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7거래일 연속 32,0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 시점 박스권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3,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추가로 떨어진다면 27,345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조정 영향을 받으며 다수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의 언급처럼 27,000달러까지 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이번 달 초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상승세 덕분일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ETF 승인에 관해서 끊임없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쉽게도 승인이 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CEO의 경우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 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은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기 전에는 미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ETF 트렌드 빅 아이디어 이벤트에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6천억 달러 수준임을 비교했을 때 약 3배가 넘는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글로벌 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발빠르게 바뀌었을 뿐 아니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 그리고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해박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관하여 친화적이라는 사실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자연스럽게 승인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감이 돌 때 ETF의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어느 정도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며 주춤할 때 이더리움의 경우는 높은 상승을 보여준 것이 두 차례나 있었죠. 이에 대해서 한 리서치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매수세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 이더리움 기관 투자 증가세가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매트릭스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코인매트릭스 측은 이더리움의 실현 가치는 1월 들어 50% 상승하며 약 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지난해 3월 암호화폐 폭락 당시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제 1월 들어 만 이더리움 이상의 보유 고래 주소 수가 5% 급증을 했으며 현재 1241개의 이더리움 지갑이 1380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을 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2017년 달성했던 전고점 2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 이더리움뿐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비트코인 바로 아래에 있는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견해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이더리움 주도로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장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알트코인에 불짝이 찾아오기를 한번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트렌드 지수인데요. 이번 2021년 초 비트코인의 숨도 안 쉬고 오르는 상황 속 구글 트렌드 지수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100까지 기록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었는데 과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었던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이에 관해 조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국가들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에 비트코인 구글 검색이 최고치를 기록한 4개국은 어디일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의 인기는 글로벌적으로 커졌는데요. 구글에서는 비트코인 검색이 최고치에 달성한 나라는 칠레,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의 거래량 또한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치, 검색에서 그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거래량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몇몇 국가들이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의 검색이 최고치에 달성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져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국가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관심이 높아지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몇몇 암호화폐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들에게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관심도가 슬슬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이 현재는 금융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에서도 슬슬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 2021년과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큰 프레임워크가 잡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2021년에 들면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기업에서 전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전망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의 경우는 2021년 비트코인에 대하여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기업 블룸버그 아시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관하여 내용 등 BTC의 2021년 전망을 밝히는 온라인 라이브 프로그램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트레이드 대상으로서의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새로운 투자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 디지털 골드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는 견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5만 달러의 가격을 예상한 인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 금과 싸우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3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금의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11조 달러를 상회하며 금의 경우 6천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6천억 달러로 금의 시가총액의 약 5%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견해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본다는 것, 이것을 넘어 전통 자산인 금의 시가총액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 충분히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현재 앞서 나왔지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는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금융시장 관점 너무나 작은 시장인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 단 4%도 안 들어온 상황 속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제도가 잡히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게 될 때 1BTC의 가치가 얼마에 도달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좋으련만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 속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미 SEC와의 소송 문제 중 하나의 소송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영국의 테트라곤 파이낸셜이 지분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추가적으로 걸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소송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갈수록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어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증권법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또 다른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원고는 블록체인 기업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제공하는 등 플로리다 증권 및 투자자 보호법 위반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경우는 기업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공급과 유동성을 통제하면서 토큰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유동성을 통제하며 팔 수밖에 없었다. 리플의 매출의 압도적 다수는 XRP 판매에서 나왔고 리플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판매에 의존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개별 피고인으로 지명하면서 토큰의 판매 및 성능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태까지 뿌린 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소송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플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리플사가 고용한 21명의 어벤져스 변호사들을 믿어야 하는 것일지, 가장 중요한 2월 22일 법원 심리가 어떤 식으로 판결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1포인트 대비 7포인트 오른 7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탐욕 단계에서 다시금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1월 초까지 지속이 되었던 11월 달부터 이제 1월 초까지 지속이 80에서 90이 아니죠. 그냥 90포인트 이상 지속이 되다가 다시금 조정장 속, 횡보장 속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78포인트면 굉장히 높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지부진할수록 상승세가 지지부진할수록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조금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이 꼬이네요. 마지막이 되니까 말이 꼬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목돈을 만들어서 나갈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3년, 5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면 안 팔아도 됩니다. 더 성장할 것 같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도미넌스죠.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